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4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리를 바꿨고요. 나머지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애플 보실게요.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 보셨다시피 이 고점하고 이 저점, 여기군요. 이 고점하고 이 저점으로 만들어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61.8.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길 0으로 놓고 여길 61.8로 놨을 때 1에 해당하는 선이죠. 그 선이 226.59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226.45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이제 다시 반락해서 내려올 것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일단은 내려왔죠. 내려왔지만 다시 좋은 분위기 타고 올라간 상황이고, 화요일에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지지받고 올라갔고, 수요일에 미친 듯이 랠리 쳤고, 그리고 나서 CPI 발표된 다음에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요일에 회복을 하고 도지 만들고 장이 마감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 주 내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볼라틸리티도 컸고 한마디로 크레이지한 미친 장이었죠. 뭐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보다 애플이 나스닥 움직임을 그냥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은 사실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제 더 이상 뭐 그려놓을 필요가 없죠. 지난주에 그냥 여기에 그 레벨은 어차피 그려놨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숨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레벨 그려놓는 거. 여기 이제 고점이니까요. 고점이니까 레벨 그려놓고 또 파란색으로 하고 이게 233.04인데 일단 한번 빠져 내려왔고 거의 다시 회복을 하나 싶었지만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어제 그 지수 차트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라가면서 끝난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끝난 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과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멘텀을 다시 살려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로선. 그리고 이제 이 레벨이 뭐 전고 레벨이 아닌 피보나치에서 나온 이 레벨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위로는 뭐 저항선 있죠. 뭐 여기에서 새로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다른 데서 올라오는 어떤 선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의 여기 그 로컬 저점에서 로컬 고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 정도가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지지선으로서 저항선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밑에서 올라왔었던 이런 거가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지금 이게 스케일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얘는 지우고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 이제 그려서 레벨을 만들어서 지지저항선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어떻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 지지선, 여기 지지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지지선들 뭐 줄여봐시고 올라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로하이 레퍼런스들을 그려가면서 하는 정도. 하지만 당분간은 233.04를 쉽게 깰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지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믹스된 상황이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애플 같은 경우 모멘텀이 센 상황이라서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항선 뚫고 올라가서 로아의 레퍼런스 만들어서 하시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레벨은 쉽게 뚫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밑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요것도 강하긴 합니다만, 뭐 내려오는 모멘텀 다시 잡히면 한 방에 훅 치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애플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끝났죠. 예,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이제 빠지고 내려오고. 애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월요일도 하락, 화요일도 하락, 수요일 날 좀 치고 올라갔다가 목요일에 하락, 그리고 금요일에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밑에 있는 450.94 레벨까지 내려온 상황. 그죠?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월요일에 도지 만들고 화요일에 쭉 내려왔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될 거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지지를 또 일종의 저항을 받은 거니까. 여기서 두 개는 그렇게 됐고, 여기서는 오히려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치고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은 거의 작동을 안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로우 하이 레퍼런스인가요? 네, 로우 하이 레퍼런스로 봐야 되겠네요. 로우 하이 레퍼런스 사이에는 뭐 거의 여기 올라갈 때 만들어졌던 거니까, 이 처음에 이거 뚫고 올라올 때 얘는 지금 여기서 기준선으로 작용을 했긴 했습니다만, 여기선 지지선으로 쓰였고, 뭐 하지만 여기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힘이 점점 약해졌다고 보는 거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도 목요일 날 깨졌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수요일에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계속 이걸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깨지면 얘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이 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내려오면 이 두 개의 그 꽃갈콘에 해당되는 영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가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왔지만, 보시다시피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로서 새로운 어떤 레인지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도지 만들고 올라와서 더 빠져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 에리어에서 새로운 레인지가 형성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못 받고 뚫리고 나서 이 영역,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직은 힘들어 보이고,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패러렐 채널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하고 이 띵띵띵 요 네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거, 그리고 이 위에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포인트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패러렐 채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살짝 여기 밑으로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반전이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어떤 뭐 트렌드 라인으로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전이 올라간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포인트, 이 4개 포인트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하나의 채널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패턴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도 저항선으로 쓰이겠죠. 하나의 이 밑에 있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새로 그린 이 패러렐 채널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아웃라이어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있었던 거랑 없었던 거랑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죠. 조금 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이 에어리어에서 레인지 무브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죠. 그렇지만 방금 그려드린 새로운 패러렐 채널을 딱 들이대도 보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지지받고 확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라고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의 움직임으로써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승을 살짝 하더라도 이 로하이 레퍼런스의 아래쪽에서 계속 장이 형성된다면 그건 레인지 무브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급격하게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468.34도 뚫고 올라가고 하면은 이것은 패러렐 채널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다음 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에 특별한 매크로도 없어요. 리테일 세일즈 뭐 언제죠? 화요일 때 있는 거 말고는 더 큰 매크로는 없고, 기술주들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술주들의 어닝이 7월 24일, 23일 이때부터 몰려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애플도 7월 24일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단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를 보고서 패턴이 결정될 것이고, 어닝에 따라서 뭐 치고 올라가고 치고 내려가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영역을 벗어난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또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레인지 무브 하다가 지난주에 치고 올라갔는데 뭐 거의 계단식으로 도지 만들면서 올라갔고, 목요일에 월요일부터 올라간 거 한 방에 다 빼먹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요일에 올라갔지만 또 도지 만들었고, 이게 지금 볼라틸리티가 되게 크죠. 그리고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고,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로 트레이딩하는 그 트레이더들과 인베스터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죠. 더 계속 더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다가 또 한 방에 여기서 이렇게 엿을 먹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 하늘색 레인지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중요할 것이고, 다음 주에 일단 여기선 지지받고 올라가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들은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되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놈들이어야만 해요. 그죠? 여기서도 그렇고 뭐 굉장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보다는 장기적인 막 이런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톱을 쳤다, 이제는 고점을 쳤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양편으로 갈려져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크로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이게 헤게모니 싸움 같은 거로 돼버렸죠. 그래서 트렌드 라인 하나 새로 그려주면 뭐 이 정도로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줬으면 여기서 지금 걸쳐 있죠. 얘가 깨질 것이냐, 깨져서 여기 컨펌 돼서 내려올 것이냐, 그러면 이 회색 하늘색 레인지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그러면 이 하늘색과 파란색 이 사이에 레인지에 또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 라인을 하나 우리는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되는 건지 거의 50대 50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려오게 되면 얘네들 무시하고 이 하늘색 레인지 안쪽에서 계속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반전을 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눌릴 가능성이 되게 크다 정도로 엔비디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8.2가 끊어지면 여기서는 이제 다운폴이겠죠. 뭐 여기에 이런 식의 이렇게 이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뭐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다운. 근데 뭐 이것도 그냥 일단 그려는 놓는데 파란색까지는 아니고 뭐 오렌지색 정도로 해놓으면 내려올 때 좀 참고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얘도 이걸로 여기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더 강합니다. 그죠? 하지만 얘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이 두 개도 그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일단 뭐 중요한 게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새로운 신고점 만들면서 끝나서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음봉 만들었고 신고점을 만들었고 수요일에도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목요일날 확 빠져서 내려왔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치고 올라갔지만 결국 전고점까지밖에 못 미쳤죠. 그리고 나서 훅 밀려서 어디까지 이 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도지를 만든 상황.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되게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해놨던 얘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는 거.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딱 그 사이즈만큼 됐다는 게 일단 재밌는 부분이죠. 왜 제가 이런 그림 그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고 막 보통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는 항상 그 뒤에 이렇게 제가 그리는 그림들로 만든 테크 어널리시스가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뭐 확대를 해도 되죠? 다시. 이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도 그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 이런 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도지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다시 빨간색 위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에가 지금 뚜껑이 막혀 있는 상황. 뭐 이렇게 고점은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고점으로 만든 레벨이 기준선으로서 작용을 했고 목요일에 이게 기준선으로 작용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래서 이 190.85 이 레벨에 눌려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강력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밑에 있는 채널의 한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레벨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도 존재를 한다. 이 트렌드 라인이 거의 지금 여기서 있는 알파벳 앵글, 예? 이 앵글이 지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알파벳 앵글에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핑크 라인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으로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이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놈들에 비해서 강하진 않지만 얘도 있고 더 강한 거는 178.77 핑크 라인이다. 핑크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50대 50이고요. 상승과 하락은. 지금 이 차트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항상 50대 50이죠. 오르고 내리고 확률은. 하지만 차트로 보면서 위로 바이어스가 돼 있는지 아래로 바이어스가 돼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는 지금 아래 위 어느 쪽으로도 바이어스 돼 있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로드컴이죠. 뭐 브로드컴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이 176403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난주 고점인데 고점 찍고 내려와서 확 빠지고 끝났는데 다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어디에 막혔다? 1747.24에 막혔다. 그래서 이 1747.24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되려나 했는데 갭상승해서 치고 올라갔지만 어디서 여기 1764.03에서 저항받고 도지 만들었고 그 다음날 수요일도 또 거기서 저항받고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에 다시 갭상승해서 1764.03 거기 그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갔죠. 뭔데요 얘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은 이 트렌드 라인이 만나는 두 개의 상승 트렌드 라인의 더블 지지선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뚫었지만 거기까지 올라와서 지지를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과 이 밑에서 여기서 올라오는 두 개의 더블 트렌드 라인, 더블 상승 트렌드 라인에 여기서는 고점에서 저항받았고 여기서는 그 시가가 지지를 받은 그런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지금은 여기에 거의 일주일 내내 뭐 그 전주까지 하면은 6일 내내 밀려 내려 5일 밀려내고 금요일은 이제 아예 밑으로 쳐져 내려간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일단 시작이 이 아래쪽에서 물론 165.522 위에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될 확률이 높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과 이 굉장히 강력한 1764.03 그리고 이전에 또 있었던 1747.24 얘네들 다 극복하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테크상으로는 뭐 거의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뭐 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에 바이스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얘는 왜 그렸었죠, 제가? 지울게요. 뭐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네요. 아마존도 뭔가 그 브로드컴보다 더 심하게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199.84 라인이 여기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저항받고 이렇게 3일 내내 저항을 받았었다가 월요일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도지 만들면서 저항받았죠. 여기는 심지어 뭐 십자가 도지죠. 얘도 도지. 그리고 나서 월화수 지지부진하더니 목요일날 결국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어디라고 해야 되죠? 여기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쳐도 예?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서 도지 만든 상황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레인지 하한선 뭐 이거를 레인지 하한선 여기를 상한선 여기를 하한선으로 하는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 밑에서 올라올 이 트렌드 라인도 개무시들 당했고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까지 뭐 올라온다거나 조금 삐쭉 올라와야지 정상인데, 만약에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면 그것도 아닌 상황. 얘는 뭐 저항선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뭐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놔두기는 하는데 뭐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스틸 지지선으로 살아있고, 만약에 월요일날 더 빠진다면 이 밑에 있는 이 192.50 라인이나 얘나 이게 뭐죠? 198.30 라인에서 아니 192.81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나 뭐 여기 이 세 개가 뭉쳐 있는 이 영역, 말만 세 개라고 하지 말고 하나 더 그릴게요. 색깔은 뭐 그냥 하늘색 이런 걸로 해줘요. 하늘색 이상하네요. 초록색 이런 걸로 해주면 이 세 개 여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또 이렇게 축 치고 올라갈 것이냐, 그것보다는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장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199.84에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오겠죠. 근데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7월 25일 다음 주, 그러니까는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이 15일인데 그 22일로 시작되는 그 주에 목요일이니까 뭐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주 조금 못 남았는데, 그러면 언제? 25일이면 언제야? 여기 언제, 어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안쪽에서 벌어졌다고 치면 장이, 예? 그 실적 때 축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축 빠져서 내려오거나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때까지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다소 곳이 간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이전에 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매크로로. 하지만 테크상으로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 네, 메타 각도가 새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1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새로운 메타 각도 만들었죠. 새 메타 각도가 잘 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메타 각도가 워킹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게 이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여기 언제죠? 5월 8일 고점으로 하면 살짝 그거 각도만 맞춰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얘도 어저스트먼트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 얘도 뭐 살짝 내려오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여기서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맞춰줬는데 월요일에도 고점이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 각도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축 쳐져서 내려왔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올라가다가 목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고, 금요일엔 더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밑에 무슨 레퍼런스를 더 뛰어넘어서 밑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에 맞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 세 각도의 하한선에 맞았다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도. 예? 그래서 이 메타 각도에 의해서 벌어진 거는 요 상한선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축 쳐져서 내려오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레벨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벨 내지는 얘가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 레벨이나 뭐 이 레벨, 이 중간, 얘도 아니고 여기 딱 맞아떨어지는 레벨은 없어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래서 이 정도 새로운 레벨 정도로 놓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정도 있고, 그 밑에는 전고점들, 이거 중요한 전고점이죠. 얘네들도 여기서 잘 역할을 했었던 연두색 지뢰밭입니다. 지지선 지뢰밭. 그렇기 때문에 더 축축 빠져서 내려오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
다시 치고 올라갈 반등의 포인트도 사실은 또 딱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가상의 선으로 뭐 어떻게 여러 번 만들어 본다고 해도 뭐 딱히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에 연결을 해서 뭐 이런 포인트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네. 이 그룹, 그리고 이 그룹,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그룹이죠. 뭐 여기는 한 그룹으로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연결하는 이 라인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향후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 메타가 더 떨어질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매크로적으로는 뭔가 메타 내부에 문제가 좀 있어서. 더 떨어져서 이렇게 온다고 해도 이게 떨어질 때 그냥 훅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선에서 한 번씩 챙겨 나가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뭐 이런 데에서 스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새로 만든 각도의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정도가 지지선 될 수 있을 거고, 이 위에 있는 레벨들도 강한 레벨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저항선, 이 밑에 지지선 이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뭐 여기 지금 쑥쑥 빠지는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때의 볼라틸리티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깨작되면서 다시 오르고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이렇게 깨작깨작 올라갈 확률이 사실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그림 그리면서 봤던 테크 분석을 했었던 사람의 감 같은 거라고도 뭐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치고 내려오고 많이 움직여 놓고서는 또 막상 한 1, 2주 정도는 여기서 깨작깨작 할 수 있고, 메타도 7월 31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깨작깨작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확률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메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지난주에 어떻게 됐었죠?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놨을 때 피보나치 1.618선이 어디인데 거길 갈까 말까 모르겠다, 아마도 갈 것 같다, 뭐 이 정도 말씀드렸죠. 반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화요일에 딱 거기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896.46인데 고점이 896.57입니다. 뭐 그 정도 몇 센트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건 거의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 쭉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 월요일에 빠졌다가 올라갔고 빠졌고 목요일날 훅 내려왔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매크로적으로. 근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20% 라인까지 23.6%까지 내려왔고, 결국은 이 전 고점이었나? 이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또 다른 피보나치였었던가요? 그 레벨까지 그 레벨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에서 멈춘 상태죠. 그 하락세가. 목요일 하락세, 금요일 하락세가. 그래서 이 0까지는 내려오지 못했고, 다시 여기에서 딱 되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지지 포인트가 되어 보입니다. 여기서도 니들이 있었지만 여기선 그냥 지지받기도 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819.50까지 그냥 훅 프리폴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도 있지만 뭐 딱히 없습니다. 전고점 전고전조 놓을 만한 게 없어요.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어떤 저항 없이 쭉 내려온다는 뜻이죠.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릴 정도의 여유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트렌드 라인 하나 더 소용이 없네요. 뭐 지금 의미가 없네요, 이제는.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굳이 하려면 뭐 이 정도의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려면 그리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다운 트렌드 라인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얘도 그냥 그리지 않고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럼 나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세로 된다면
뭐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트렌드 라인 하나 있는 게 괜찮지만, 그러려면 여기 밑에 819.50까지도 더 내려와야 된다는 상황이라서 15일, 16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렇게 축축 빠져서 내려온다? 뭐 그건 일단 이거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있는 61.8 라인, 이 라인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50이나 61.8 라인이 하나의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상에 있는 것들도 가능한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쉬울 것이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기준금리 9월에 인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들 하죠. 뭐 파월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월 기준금리 하기 전에 CPI가 두 번 더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8월 CPI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CPI도 어차피 그 FOMC 회의하기 직전에 열리긴 하지만, 그 넘버를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이었나요? 지난번에는 당일날 CPI가 발표하는 날, 기준금리 발표하는 날 CPI가 발표됐죠. 그런 경우에는 반영이 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FOMC 회의가 이틀에 걸쳐서 열리고 두 번째 날에 발표를 하는데, 이미 그 전날 웬만한 것들이 다 정해진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CPI가 적어도 한 이틀이나 3일 전에는 발표가 되는 걸 봐야 영향을 주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9월 CPI는. 그래서 9월 기준금리 발표는 8월, 9월 CPI를 다 보고 나서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데이터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호의적이지 않은 넘버가 나오더라도 9월에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도 의문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언론이나 좀 센 애널리스트들, 관종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그분들은 9월에 당연히 한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자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또 딱히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파월도 뭔가 데이터 드리븐 거의 1년 이상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는 데이터 드리븐 신경 안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뭐 그 FOMC 분위기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9월에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지만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스탠스고, 8월 가봐야 된다. 그리고 8월 CPI 보고 분위기 확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또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늦춰진다는 게 다음 11월, 12월일 것이냐, 아니면 내년일 것이냐,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죠. 진짜로 FOMC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데이터 드리븐이라면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리기는 내리는데 언제냐가 중요하다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내리는 건 내리는 건데 얼만큼 내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페드와치 이런 데서는 일단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 두 달에 한 번씩, 두 번에 한 번 내리고 안 내리고 그다음 또 내리고 그다음 안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내릴 것처럼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일단 9월에 내린다고 해도 12월 달에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고, 9월 12월에 내린다고 해도 그 다음에 매번 내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빠질 수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서 계속 얘기들을 해서, 뭐 내년 중반에는 4.5, 그거는 거의 4클릭 이상 빠지는 거죠.
아니면 4.5가 뭐예요? 3점대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패드워치에 있는 퍼센티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내리면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고 너무 9월 인하에 크게 베팅하시지 않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지한 것처럼 아마 지금까지로 봐서는 일요일에 3표, 토요일에 1표인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21일 6시에 라이브 하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댓글 더 많이 남겨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 댓글 결과에 따라서 18일쯤 목요일쯤에 다음 주 라이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따르고 이 지금처럼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올리는 동영상은 또 원래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아마 동영상 2개 라이브 하나 다음 주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 주식 차트 분석, 그리고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